자,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부터 시작해서 수열 쪽 진도를 계속 나갈 건데 그 전에 뭐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그리고 수열의 합해서 시그마라는 연산 기호를 배울 거고 그리고 그걸 다룸에 있어서 수열이 결국 뭐고 수열의 일반항은 뭐고 수열의 합을 어떻게 다룰 거냐 수열의 합과 일반항은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22쪽 피시면 되고 우선 수열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여긴 필기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수열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의 나열이다. 그렇지만 수를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하게 나열해주면 그거는 수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떠한 특징한 규칙이 있거나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따로 정해져 있어야 그거를 수의 나열이라고 부르고 수열이라 따로 명칭을 한다 라고 하면 되겠고 수열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일반항이고 다른 하나는 합이다. 정확히는 합에 관한 공식을 얘기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앞으로 지금부터 표현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수열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수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어떤 수열 AN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수열 AN에 대해서 이 녀석의 초항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초 그리고 항이 뭐냐? 항이라는 건 지금 이 수열이 뭐라 그랬지? 수의 나열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수에서 여러 가지 그 나열된 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녀석들을 각각 맨 앞에서부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부르겠다고 해서 이 각각들을 항이라고 부르겠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을 우리는 제일 처음 초자 써가지고 초항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초항은 달리 말해서 A1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 N이라는 것의 역할이 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저 N이라는 것은 결국 뭐 저 항이 몇 번째 항이냐를 나타내는 문자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럼 AN이라는 건 몇 번째 항이라는 얘기겠어요? 이 수열에서 N번째 항이다 라고 읽어주는 거고 초항 A1은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이다 라고 읽어주면 된다는 거지.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다들 학교에서 여기까지 수업 시간 진도 나가네. 그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 항 뒤쪽에 항자가 붙어있는 걸 보아서 결국 이 수열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항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식 그런 식으로 대충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일반항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보통 AN은 어쩌고 저쩌고 n에 관한 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다. 예를 들어서 짝수항만 들어가 있는 짝수 수열이 있다고 해보실 때 예를 들면은 뭐 2, 4, 6, 8, 7 이런 쭉 있는 식이라고 쳐보자. 그럼 이러한 짝수 수열의 일반항은 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실 수 있겠지 식을 AN은 2n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즉 첫 번째 항에는 n에 1 들어가서 2가 나오고 n에다 2 들어가면 4 나오고 3 들어가면 6 나오고 4 들어가면 8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인 거지.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 뭘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수를 쭉 나열해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A 10번째 항에 몇 번 무슨 숫자가 들어있습니까? 라는 거를 그 일반항에다 대입해서 20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바로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일반항을 쓴다 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 합. 이 합이 조금 중요한데 이 합을 표현함에 있어서 두 가지 표현식이 있어요. 하나는 SN이라는 표현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우선 이거 S야. SN. 왜 굳이 S라는 게 들어오냐라고 한다면 썸. 합이 영어로 썸이죠. 그래서 썸의 앞글자 따가지고 SN이다 라고 부른다는 뜻이고 뒤쪽에는 요 N. 요 N은 아까 그 우리가 항 얘기할 때 나왔던 요 N이랑 똑같은 기호야. 무슨 말? 여기 항에서 얘는 무슨 의미였어? n번째 항이라는 의미였던 것처럼 이 SN이라는 거에서 얘는 무슨 의미냐? 얘는 A1부터 AN까지의 합이야. 여기서 얘는 어디까지 더 있냐를 물어보는 거다. 자, 그러면 시그마랑 차이점이 뭔지를 지금부터 볼게. 시그마는 지금 두 가지가 표시되어 있지. K는 1 그리고 위쪽에는 N 이렇게 두 가지가 표시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있냐? 이 뒤쪽에 수열이 이렇게 들어오고 얘를 어떻게 읽는 거냐? 수열
AN에 대하여 더하긴 더할 것도 어떻게 더할 거냐? A1부터 AN까지 더한다. 그러니까 결국 쌤 그러면 위나 아래나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A1부터 AN까지 총합이라는 거니까. 지금은 그렇지. 근데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서는 K는 1 그리고 N 이 녀석이 각각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요 값이 K는 1이고 여기가 밑대가에 들어있는 N이 박혀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시그마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AK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얘는 그럼 어떤 합이 되겠어? 얘는 A2부터 AN까지의 총합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럼 SN과 시그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이 뒤에 녀석은 둘 다 조절할 수 있어. 이 밑대가리 녀석을 조절하면 괜찮고 여기를 조절하면 되니까. 근데 SN은 뭘 조절할 수 없어? 여기를 조절할 수가 없다. SN은 무조건 A1부터 더한다. 그렇지만 시그마는 어디서부터 더할 건지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지. 이건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얘만 조절할 수 있고 얘는 못 조절하면은 얘를 굳이 쓸 이유가 없잖아. 근데 얘를 그걸 조절해서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식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SN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A2부터 AN까지 더하는 거를 이 형식으로 표현해주고 싶다는 거야. 그럴 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지. SN에서 S1을 뺀다. 이런 식으로. 그럼 S1이라는 건 뭐야? A1부터 A1까지 더한 거. 그러니까 저 A1을 얘기하는 거겠지. S1이라는 건. SN은 뭐야? A1부터 AN까지의 총합이야. 거기에서 이걸 뺐대. 그럼 뭐만 남아? 당연히 A2부터 AN까지의 총합만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볼 수가 있겠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식으로 식을 써볼 수가 있겠네. AN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볼 수도 있겠다. S N 더하기 1에서 SN을 뺀다고 치면은 SN 더하기 1은 뭐? A1부터 AN 플러스 1까지 합. SN은 뭐? A1부터 AN까지의 합. 그거를 이렇게 뺐다는 건 결국 뭐만 남아있겠어? AN 플러스 1만 남아있겠지? 소리 잘못 썼네. 여기를 AN, 여기 N만 쓰기. 이렇게 써주면은 그리고 빼주면 결국 앞에 거 다 날라가고 AN만 남아있어서 이게 요식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A는 표현해볼 수도 있겠지. 이거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당장 얘기할 건 아니야. 나중에 수열의 합법은 들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 지금은 일단 다른 걸 얘기할 건데 우선 일반항과 합 사이에 어떤 공식,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한다라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합을 어떤 정도로 빼서 일반항에 관한 식을 만들 수도 있고 합을 표현을 할 때 애초에 일반항을 이용해서 뭔가 표현을 할 거다라는 게 앞으로 이어질 수열 문제의 핵심이고 우리가 수열 어려운 문제를 가면은 결국 이런 걸 이용해서 좀 꼬아서 낼 거다라는 거를 일단 보여준 거고 일단은 머릿속에 이런 게 있구나.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거구나. 대충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딱히 뭐 중요하게 지금 정리해두고 들어갈 내용은 아니다. 어차피 뒤에서 다시 나온다. 자 그럼 우리 222쪽에 3번 등차 수열부터 본격적인 진도 나가봅시다. 등차 수열 등, 같을 등자야. 우리 등식할 때 등호할 때 등자 차 A와 B의 차를 구하시면 하면 우리 뭐 하라는 거야? A 빼기 B 하라는 거지? 그 할 때 차 즉 뭐가 같다는 거야? A 빼기 B 어떠한 것과 어떠한 것의 뺄셈이 같은 수열을 우린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고 단적인 예시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1, 3, 5, 7, 9 그러면 여기서 얘 빼도 2고 여기서 얘 빼도 2고 여기서 얘 빼도 2고 여기서 얘 빼도 2고 즉 항마다 차이가 2씩 나는 근데 그 차이가 동일하게 나는 이런 수열 그런 걸 우리를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겠고 그랬을 때 이 차이가 얼마냐 라는 게 중요한 특성이겠지 이 수열에서는. 그래서 이 녀석에다 그 이름을 붙여놓는다. 이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공차라고 이름을 붙여놓는다. 왜 공차예요? 공통된 차 줄여서 공차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 녀석을 공차 D라고 표현을 할 거고 앞으로 우리가 수열 문제에서 D라는 녀석은 공차를 얘기한다라고 우리 암묵적으로 그냥 약속해놓고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우리 방금 알아봤듯이 수열이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일반항 중요하겠지 당연히.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를 먼저 알아보자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작성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D는 뭐? 공차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n 자리 들어가 있는 수는 당연히 여기 들어있는 n이랑 똑같은 녀석일 거야. n 값에 3 들어가 있으면 여기 n에다가 3 넣어주면 돼. 똑같이 상관없어.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A1이라고 내가 지금 쓰긴 했지만 보통 문제에서는 A1이라고 친절하게 표시해주지 않고 그냥 A라고만 표시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쌤 여기 뭐 뒤 숫자가 안 박혀있는데요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초항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A1을 뜻하는 거야. 귀찮아서 그냥 A라고 표시를 합니다. 저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쓰냐라면은 이 위에 예시에서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수열에서 A4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번째 항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가 네 번째네.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녀석은 처음 1에서 2를 세 번만큼 더한 게 네 번째 항이다 라고 부르긴 하는 거지. 다섯 번째 항은 어때? 2를 몇 번 더 했어? 네 번 더 했고 세 번째 항은 2를 두 번 더 했고 여섯 번째는 2를 5번 더 할 거고. 결국 무슨 말? n번째 항일 때는 공차를 그것보다 하나 빼서 더할 거야. 이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등차수를 이렇게 일반항을 구한다 라는 의미라는 거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 등차수열의 합도 우리 한 방에 알아보자. 자, 이것도 역시 결론부터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합시다. 줄여서 쓰면은 이렇게 보통 외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계산한 거라서 굳이 이걸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걸로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얘는 초항이었잖아. 그리고 이 녀석은 뭐냐? 위쪽에서 쓰는 우리 일반항식이랑 아예 똑같은 거 지금 보이지? 근데 이 위쪽에서 쓰는 일반항식이 뭐에 관한 항에 대한 식이었어? AN에 관한 식이었잖아.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결국 다시 말해서 그냥 AN이 박혀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식에서 A랑 AN이 무슨 의미였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A라는 것은 즉 A1은 어디서부터 더할 거냐? 시작점에 관한 항에 관한 얘기였고 AN이라는 것은 이 끝 어디까지 더할 거냐에 관한 끝항에 관한 얘기였지. 그치?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쓴다 보통 2분의 A 더하기 마지막 항, 라스트라는 의미에서 이 녀석을 L 이렇게 표현을 한다. 2분의 A 더하기 L 하고 곱하기 뒤쪽에 N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의할 점, 이 L이 항상 AN이라는 것은 아니야. 당연하겠지만 뭐 3까지만 더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요 L자리에 A3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다가도 N에다 3 집어넣어서 A3을 구해놓고 그런 식으로 풀어라 라는 얘기로 읽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N자리에다가도 3까지만 더 할 거면 여기다 3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라고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요 N 이 녀석이 보통 공식이 이걸로 나와서 너네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요 n이랑 항상 같은 녀석인 게 아니야. 보통 같긴 한데 문제에서 항상 같진 않아. 이 n은 뭐냐? 총 더하는 개수야. 여기서의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설명을 해줘.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 K는 어디서부터 할까? 3부터 뭐 7까지도 한다고 적어보자. AK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쭉 나열해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3부터 A4, A5, A6, A7까지 더한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랬을 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왜 이렇게 나온지를 잠깐 설명해 주자면 이 녀석이랑 더한 것과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더한 것이 서로 그 합의 결과가 같아요. 왜냐? 봐봐.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A4라는 거,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나 전 거는 공차가 하나 빼진 항이겠지, 여기에서. 즉 마이너스 D가 된 항일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2D가 된 항이겠지. 반대로 앞으로 가는 요 녀석은 플러스 D가 한 번 돼 있는 항일 거고 요 녀석은 플러스 2D가 되어 있는 항일 거야. 이건 다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얘랑 얘를 더하면 결국 뭐야? A5에서 마이너스 2D 한 거랑 A5에서 플러스 2D 한 거랑 더하니까 이 합은 얼마가 나오겠어? 2A5가 나와 있을 거야. 이 합은. 이거 이해되겠니?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A5에서 마이너스 D 한 거랑 A5에서 플러스 D 한 거랑 더했으니까 이 합도 마찬가지로 2A5가 나와 있을 거다. 결국 이 둘의 합은 같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는 거야. 아,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맨 처음 항이랑 맨 끝 항이랑 더한 거랑 그 값이 얼마가 있을 거야. 그게 이 등차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총 몇 번 있는지를 세서 곱하고 나머지만 뒤쪽에 따로 더해주면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겠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볼 수가 있겠지.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 두 개 더한 게 두 번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2가 들어오겠고 맨 끝에 들어올 건 뭐겠어? 엮여있지 않은 이 녀석 하나, 이 녀석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라는 거지. 이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의 합이 얼마라고? 위에서 봤듯이 2A5라고 얘기를 했어. 결국 이 값은 2A5에다 2 곱한 거, 즉 4A5에다가 A5를 한 번 더한 거니까 5 곱하기 A5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건 결국 뭐와 같아? 아, 얘는 결국 첫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한 것에다가 요걸 곱한 것과 같다. 뭐? 요 녀석에 해당하는 건 뭐였어? A3 더하기 A7에 해당하는 게 요 부분이었고, 즉 2A5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요 n자리에 5가 들어와서 2A5에다가 2분의 5가 곱해져서 5A5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말하는 n이 여기서 5였어. 5. 근데 우리 어디까지 더했어? 7까지 더했단 말이야. n이 7이 아니다. n이 5라고. n은 뭐라고? 총 더하는 개수. 항을 몇 개 더했어? 5개 더했으니까 n자리에 5가 들어왔구나 라고 이해를 해준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성질 하나를 얻어냈어. 뭐냐면 이 녀석들에 관한 성질이야. 또 얘에 관한 성질이기도 하고. 뭐냐면 결국 이름을 붙이기를 등차 중앙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등차 중앙. 중이 가운데 중자거든요. 그럼 대충 우리 방금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은 이게 뭘 얘기한다는 건지를 대충 느낌적으로 알 수 있겠지. 뭐야? 결국 이 가운데 있는 A5, 이 5개 항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이 A5 녀석이 어떤 성질을 가져? 맨 처음부터 맨 끝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더할 때 이 녀석이 등차 중앙에 2배가 될 수 있겠구나. 이 A5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등차 중앙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EX 이런 A5 같은 녀석을 불러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요 예시 같은 데에서. 근데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어. 근데 선생님 만약에 가운데가 없는 경우에 그러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A3부터 A4, A5, A6까지만 더해가지고 짝수계여서 가운데가 뭔다라고 딱
어림잡아서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에도 역시나 성질은 똑같이 유지가 될 거야. 이거 맨 끝과 맨 마지막을 더한 것과 줄줄이 짝지어서 더해준 것이 항상 합이 같을 거야. 이 성질 자체는 유지가 될 거지만 이 상황에서는 등차 중앙이 뭐다 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 상황에서 등차 중앙을 얘기할 때 가장 안쪽 두 녀석, 이 녀석을 끌고 온다. A4랑 A5. 이 녀석을 보통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녀석의 성질을 얘기한다. 뭔 말인지 이해는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홀수의 항을 더했을 때 혹은 수의 나열이 홀수에 되어 있을 때는 등차 중앙이 정확하게 존재를 하겠지만 짝수계만큼 수의 나열이 되어 있을 때에는 등차 중앙이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가운데에 가까운 두 녀석을 뽑아서 그걸로 등차 중앙 성질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일단 이건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합공식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버전 둘 다 외워주시는 게 좋다. 이걸로 외워도 좋고 이걸로 외워도 좋다. 그랬을 때 이 L과 여기서 말하는 N 그리고 이 녀석의 N이 다르다라는 거, 그 차이점도 잘 이해해 보시고 등차 중앙, 등차 수열에서 문제 좀 어려워지면 보통 등차 중앙 이용해서 문제 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머릿속에 잘 집어넣읍시다. 일반항 공식도 당연히 외워놓고 계셔야겠고요. 알겠지? 지워도 돼? 자, 그러면 대충 개념으로 들어가서 한번 개념을 읽어봅시다. 222쪽 읽어보시면은 자 1번에 뭐 수열의 뜻 나와 있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밑에 참고해가지고 유한수열, 뭐 무한수열, 함수, 뭐 끝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유한수열 뭐겠어? 항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다. 무한수열은 뭐겠어? 항의 개수가 무한계인 수열이다. 대충 그런 거여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고요. 2번 수열의 일반항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바로 넘기면 되겠고 등차 수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거기서 중요하게 읽을 만한 건 공차가 뭔지, 그리고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첫 항과 뭐 끝항 그런 거의 관계, 공차의 의미 그런 거 잘 이해만 해줄 수 있으면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굳이 읽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옆에 223쪽 넘어가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해가지고 공식 나와 있죠. A는 A 더하기 N-1D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잘 읽고 외워주셔야겠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특징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밑에 나와 있는 등차 중앙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등차 중앙 얘기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등차 중앙에 관련돼서 앞으로 이거 문제를 풀 때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이런 표현이 보통 나올 거야. 지금 필기할 필요는 없어. 앞으로 문제 풀 때 아마 나올 거야. 문제에서 보통 이런 멘트가 나올 거거든.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수를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A랑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2 이렇게 둬가지고 아 여기에서 공차 한 번 더한 거, 공차 한 번 더 더한 거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보통은 우리 등차 중앙 성질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가운데를 A로 두고 D 한 번 뺀 거, D 한 번 더한 거 이렇게 세수를 세팅을 한다 라는 거를 앞으로 문제에서 자주 쓸 거야. 이거는 뭐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이 이걸 다 더해보면 얘는 식이 이렇게 나와. 3A 플러스 D라고. 근데 다 더하면 어떻게 나올 식이? 3A라고 해서 D가 사라져주죠. D가 자동으로 소거되기 때문에 요게 더했을 때 조금 더 간단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쓴다 라는 걸 일단 언급은 해놓을 건데 어차피 뒤에서 문제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언급할게요. 나중에 이런 게 있다. 등차 조항이 이런 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겨서 필수예제 1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필수예제 1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제4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 공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고지god대로 문제를 쓰면 돼. 자, 등차 수열이지. 결국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거는 뭐랑 뭐가 구성하는가? 미지수 몇 개? 미지수 2개가 구성을 한다. 어떻게 2개야? A랑 D. 이 두 녀석의 값을 알면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고 등차 수열을 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라고 알려줬어. 얘가 마이너스 11이래. 그럼 D만 알면 등차수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미수가 몇 개 남았어? 얘 알고 있으니까 미수 하나 남았네. 식 하나만 나오면 될 텐고 식 하나는 뭘로 알려준 거야? 제4항이 마이너스 2다라고 알려준 거네. 아 그러면 A4는 초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해? 4 빼기 1만큼 더한 거. 일반은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A 더하기 3D일 거고 이 자리에 마이너스 11 넣고 A4 자리에는 얼마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은 D가 얼마다라는 건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차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어렵지 않다. 밑에 뭐 1번에 2번 문제도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제5항이 마이너스 6이다. 이것도 그냥 식에다 D만 해주면 쉽게 풀릴 거니까 굳이 풀어보진 않을게. 그냥 넘어갈게. 아직은 수열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필수지 2번. 등차수열 AN에서 A5는 저거고 A2 더하기 A4는 6이다. 이렇게 나와있네. 식을 적어. A5가 4A 3이고 이거는 6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랬을 때 그냥 무식하게 풀면은 나와있는 식들을 전부 그냥 일반항 식으로 다 바꿔버리면 돼. A5는 뭐? A 더하기 4D겠지. 5 빼기 1이어서 4일 거니까 이건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다. A5가 A 더하기 4D. 뒤에 있는 4 곱하고 A3도 똑같이 바꿔주면 되게 일반항 써서 3이니까 A 더하기 2D라 쓰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A 더하기 D로 A2를 바꿔주고 A4는 A 더하기 3D로 바꿔주고 혹시 이렇게 된다. 미수가 몇 개야? A랑 D 2개. 식은 몇 개? 2개. 연립하면 정답은 무조건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게 무식한 방법이다. 하지만 조금 무식하게 문제를 풀자면 우리 요걸 보고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다. A2 더하기 A4 사이에는 뭐가 있지? A3이 있지. 가운데 낑겨있네. 등차수열에서 가운데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등차 중앙 요게 떠올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자, 이 사고 흐름 기억해. 등차수열에서 뭔가 가운데와 관련된 가운데 라는 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있다라고 문제에서 언급해 주진 않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A2, A4 있으니까 가운데 A3이 있겠네. 요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알려준다? 평균 요런 멘트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 평균이라는 건 식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 두 개의 평균이라고 쳤을 때 네모랑 세모의 평균 구하자고 하면 요렇게 식을 쓰잖아. 그래서 2분의 그러니까 가운데와 관련된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한다고. 평균으로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가운데와 관련된 거 등차수에서 가운데와 관련된 건 등차 중앙이다라는 것을 떠올려줘야 되니까 얘를 등차 중앙이 2배구나 2, 3이구나 라고 식을 바로 써버린다면 얘가 얼마였어? 얘가 6이었으니까 그럼 A3은 바로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럼 마침 이 식이 어떻게 나와 있었어? A5가 4A 3이다 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이 식이 그냥 집어넣어서 아 10이구나 라고 바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유식한 방법이다. 근데 선생님 A7의 값을 구하려 정답은 A7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까지 다 유식하게 풀어놓고 아 그럼 선생님 A는 뭐고 D는 뭐겠네요 라고 다시 한번 풀어보지 마시고 차이를 보면 되겠지. A3은 3이었는데 A5는 10이야. 얼마큼 더했어 여기서? 플러스 1이만큼 더해줬겠지? 2개 차이 나니까 세 번째랑 다섯 번째니까. 근데 얼만큼 차이나? 9만큼 차이가 나네. 플러스 1이가 플러스 9란 뜻이네. 그럼 A5에서 똑같이 플러스 1이 해가지고 만든 H7은 12에다가 9를 넣은 거겠다. 21이겠다 라고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A랑 D를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겠다. 이게 좀 유식한 방법이다 라는 거지고 당연하겠지만 공부를 할 때는 유식한 것만 공부를 하면 안 돼. 무식하게 푸는 거를 오히려 마스터를 해놔야 그 후에 이걸 해서 시험에서 고득점을 노려주는 거야. 이거는 시험에서 높은 등급 1, 2, 3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인 거고 일단 3등급까지 받으려면 얘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둘 다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둘 다 연습해야 돼. 이 정도 보면 되겠다. 그러면 넘기기 전에 밑에 확인 체크 280번은 한번 쓱 언급만 하고 넘어가 보자고. 280번 봐봐. 확인 체크 280번.
거기 가면 뭐로 남아있어? 지금 A6 더하기 A15가 61이다. 그리고 A8 더하기 A16이 70이다. 그랬을 때 A31의 값을 구하여야 한다. 여기 지금 밑에 확인 체크 문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 A2, A4 보고 등차중앙 A3을 떠올렸잖아. 가운데 항이 있는 거라면 생각해보죠. 자, 그럼 봐봐. 둘 중에 누가 가운데 항이 있을까? 얘야. 명백히 가운데 항이 있는 거. 처음 보면 좀 감이 안 올 수 있어. 개수를 세면 돼. 개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개수 어떻게 되죠? 요거 이제 수요를 하면은 개수 세는 게 주구장창 나올 거거든. 개수 세기는 그냥 공식으로 넣어놔. 우리 네모부터 세모까지가 총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개수는 끝에서 처음 빼고 더하기 1 한 개 개수야. 요거 그냥 공식으로 넣어봅시다. 끝에서 처음 빼고 1 더해. 그럼 개수 나와. 그럼 봐봐, 얘도 15번째에서 6번째까지니까 끝에서 처음 빼고 1 더해주면은 몇 개냐? 아니야, 10이죠. 얘는 16에서 8 빼고 1 더해주면은 9지. 그러니까 홀수계에 있는 것은 뭐야? 얘가 홀수계네. 잠시만요. 얘가 홀수, 얘가 짝수. 그럼 명백하게 가운데 항에 있는 건 뭐야? 이 녀석이 가운데 항에 있겠지. 이 녀석은 짝수계니까 명백히 가운데 항에 있지 않겠고, 가운데에 가장 가까운 두 개 항을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네들이 가운데면은 대충 얼마니? 대충 10이 가까워져서 1 테니까 이렇게인가? 6, 7, 8, 9, 10, 11, 12, 13, 14, 15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네요. 12랑 11 A10 더하기 A11이 61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겠고, 이 식을. 얘는 명백하게 가운데야. 9라는 가운데가 있을 테니까 이 A9가 70이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A9는 35고 A10 더하기 A11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A9 더하기 D랑 A9 더하기 2D를 더하는 거니까 결국 A9 더하기 3D랑 같다. 2A9 더하기 3D. 걔가 6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뭐 D가 얼마인지를 또 구해낼 수가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A31이 얼마다도 구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흘러갈 수 있겠다는 거지. 얼마인지 일단 이해는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F가 어디서 나왔어요? A가 A분은 뭐예요? 얘네 둘의 정각 뭔 소리야? A9가 아니라 A10인가? A12가 정가운데야. 미안해. A12로 바꿨어. 여기 A12 상당히 그러하다. 여기도 빼기랑 빼기 이기겠다. 아무튼 문제 제대로 풀어보시면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까지는 없다. 아직은 개념만 잘 한번 이용해 보셔라. 넘겨볼게요. 넘겨서 필수에서 3번 보면 제31항이 85고 45항은 127이다. 나와 있네. 그럼 얘도 어떻게 푸는 게 가장 빠를까? 다른 특수한 성질을 쓰는 것보다도 그냥 솔직히 무식하게 푸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 얘는 A랑 30T고 얘는 A랑 34D일 거니까 무식하게 연립해가지고 A랑 D가 뭐다라고 구해주면은 일반은 나오겠고, 그럼 모든 항을 다 구해볼 수가 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푸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걸 생각해보지 말자고 일단 그냥 무식하게 푸는 방법으로 제일 빠르게 풀어봅시다. 어렵진 않겠고. 필수의 4번 보면
등차 수열 100, 97, 94, 91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3씩 줄고 있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겠네. 초항은 얼마야? 100이 초항이니까 A는 100, D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을 바로 써버릴 수 있겠죠? 일반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 AN이 A 더하기 N-1 B였으니까 대입해서 100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103 요게 일반항이구나 라고 실익을 바로 써버릴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는 뭐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0보다 작다 이렇게씩 써고 n이 얼마를 넣었을 때 0보다 작은지 생각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열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거 n자리에는 정수만 들어간다 어떤 분수값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 n자리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정수 중에서도 0과 자연수만 들어가야 돼요 A-1 이런 건 없어 오케이? A0도 고등교육에서는 없어요 그 대학교 가면 있는데 A 자연수만 들어간다 오케이 써 N 자연수만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겠다 필수예시 5번 도 마찬가지지 1, 5, 9, 13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초항은 뭐 A는 1이다 공차는 뭐 4겠다 해보시면 일반항 바로 나올 거고 문제 바로 풀 수가 있겠죠 이것 또한 어렵지 않겠고 필수예시 6번 18과 9 사이 두술과 등차수를 만들 때 또한 두술 차례를 구하시오 필수예시 6번 잠깐 봅시다 문제에서 얘기한 거 고지고대로 쓰면은 18과 9 사이에 수를 2개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어라 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D 여기에서 플러스 D 여기에서 플러스 D여야 되니까 결국 18에서 9를 가는 건 총 몇 D? 플러스 3D라는 얘기겠고 그런데 얼만큼 감소했어? 9만큼 감소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9다 생각해보시면 D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는 쉽게 알아낼 수가 있을 거잖아 그럼 집어넣어주면은 18에서 3 빼주면 여기가 15겠고 여기는 12겠고 이렇게 풀 수 있겠네 특승 나온다 라는 거 이해해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걸 다 식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관계도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을 거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 언급하면 될 것 같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넘겨볼게요 글쎄 7번 등차 중앙이라 나와 있고 거기 멘트 나와 있지 방금 얘기했던 거 이 멘트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게 나왔을 때 우린 뭘 쓸 거야? 등차 중앙 성질을 쓸 거야 이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 이걸 이용해서 미지수로 세팅을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아까 강의 중반부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두는 거. A-D, A, A 플러스 D라고 세수를 두는 거. 가운데 항을 A라고 둬서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뭐에서 유리함을 얻어내겠다? 이 세수의 합이 3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도록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겠다. 혹은 미지 세팅 말고 진짜 그냥 주어져 있는 미지수로 식을 만들 수도 있어. 어떻게냐?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필수의 7번에 해당하는 얘기다. 필수의 7번 보시면 그냥 세수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이 세수가 뭐라고 나와 있어? x랑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2x 더하기 3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 이 세수에 대해서 등차정한 식을 만들 수 있다. 등차정한 식은 뭐야? 가운데를 2배한 것이 얘네 둘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게 등차정한 식이잖아. 2 곱하기 가운데 거가 나머지 2개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은 뭐가 보여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지니까 뭐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방정식 풀면 x값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먼저 풀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차중앙 성질을 이용한다. 언제? 문제에서 요 멘트가 나왔을 때 세수가 등차절을 이룬다 나오면 등차중앙 성질을 이용한다. 어떻게 쓴다? 미유 세팅할 수도 있고 등차중앙 식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 2개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요. 셀에도 많이 나오고 자위에도 많이 나와.
그 필수 예제 8번 또 봅시다. 아까 필수 예제 7번이 방금 얘기했던 빨간색 부분 등차 중앙 성질을 이용해서 식 만들기였다면 필수 예제 8번은 그 등차 중앙 성질을 이용해서 미즈 세팅하기 노란색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3차 방정식 x 3승 빼기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는 0에 세 근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을 때 우리는 미즈 세팅을 그럼 이 세 근을 각각 a-t, a 플러스 t라고 둘 거고, 자 요거는 수열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수상에서 얘기했던 문제 유형이야.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 돼. 어떤 문제 유형이냐, 몇 차 방정식에 근을 뭐뭐라 하자 요런 멘트가 문제에서 나오면 우린 이 문제를 99% 확률로 무슨 문제를 확정 지을 거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를 확정 지을 거야.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읍시다. 문제에서 어떤 방정식의 근을 미지수로 세팅해놨거나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방정식의 근을 미지수로 세팅을 하게 됐어. 그런 경우에 문제가 보통 어떻게 흘러간다고? 그 이후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식 만드는 문제로 흘러갈 거다라는 거야.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 딱 이거지. 세기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썼어? a-t, a 플러스 d라 하자라고 우리가 미지수 세팅을 해버렸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흘러가야 된다는 거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뭔데?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식이었죠? 그랬을 때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매세팅한다고 뭐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합한 게 간단해져서 3A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서 이걸 쓴다라고 했었지. 그럼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 세 개 중에서 뭘 쓰란 문제겠어. 이것 때문에 미지수 세팅했는데 당연히 얘일 거 아니야. 그냥 세 개를 간단하게 더해주면은 세 근의 합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간단하게 3A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구나 라고 그냥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비교해주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서는 3일 거고 걔가 뭐야? 색은 다 더하면 더 3A다. 그래서 a가 1이다 라고 바로 넣는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그 후에 문제 어떻게 푸나요? 그 후에는 a 값을 알아냈고 그럼 여기다가 1 넣어주고 그럼 세근이 1 빼기 d랑 1이랑 1 플러스 d인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 식에다가 적용을 해서 마침 여기 개수도 상수값을 알고 있으니까 얘에 대해 이해해주면은 1분의 마이너스 6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구나 라는 거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 세 개를 쓱 집어넣고 조금 복잡한 연산 쳐주면은 d값이 뭐다라는 것도 결국 정리해서 구해낼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1도 알고 d도 아니까 세근을 정확하게 아는 거고 마지막에 요식을 이용해서 k 값이 얼마구나 라고 거꾸로 추론해내는 문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흐름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 옆에 보시면 229쪽에서 특강 조화수열과 조화중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너네 지금 학비 진도 어디 나가고 있니? 등기수열까지 나왔어? 기납하고. 아 비납하고 있어? 조화수열 조화중앙 얘기했어 혹시 학교에서? 네. 얘기했어? 네. 그래. 조화수열 일단 거기 적혀있는 거 한번 읽어보자. 자, 조화수열의 뜻 해가지고 수열 A1, A2, A3, AN에서 각항의 역수의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수열 A1, A2, A3, AN을 조화수열이라 부른다. 무슨 말이요?
문장을 그대로 한글로 옮겼으면 이런 얘기고, 뭐 바로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냥 예시를 보면 돼. 이거야 그냥. 수열 AN이 어떤 항이냐, 이런 수열이라는 거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수열이라는 거야. 결국 분모가 등차 수열인 녀석. 분모가 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나타내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거든. AN이 2, 1 이런 어떻게 나타내줄까? 6분의 1 3분의 1 계산이 안 돼. 2분의 1 막 이렇게 나타나 있어도 이거 조화수열이거든. 근데 막상 보면 이게 왜 조화수열이에요? 라고 감이 잘 안 오잖아. 이게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12분의 2분의 10이랑 4분의 10이랑 6분의 10이랑 거꾸로죠. 잘못 썼네요. 6이고 3이고 2고 이렇게 있어야겠지. 쏘리. 8분의 10. 이렇게 보면은 분자는 그대로 있고 분모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조화수열이겠구나라는 거 이해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약분해서 이렇게 써놓으면은 얘가 조화수열이다라는 거 한 번에 알아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조화수열 문제에서 핵심은 걔가 조화수열이다라는 걸 알아보는 것 자체가 핵심이야. 그것만 하면은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알아봐요 쌤 이거를?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스포를 할게. 앞으로 우리 수열 단원에서 교과 외의 가정을 뺀다면 나올 수 있는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99%다 해결될 거고 아주 가끔 조화 수열의 1% 확률로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세 개 말고는 보통 안 나와. 왜냐면 그거 넘어가면 고등교육과정 외야. 범위를 넘어서 옛날에는 나왔어. 한 10년, 15년 전에는 다른 수열도 여러 개 있었어. 뭐 역급수, 뭐 파워 시리즈 뭐 그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 보통 요즘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 문제에서 뭐 수열이래. 그럼 보통 조화 수열이니까 그냥 찍어. 알겠어? 이거 팁이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것 같잖아. 딱 봐도 뭐 등비 수열 너네 진도 다 나갔다니까 바로 얘기할게. 그러면 보통 조화 수열이다 라는 거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문제 보시면 되겠다. 그랬을 때 조화 수열의 일반항 나와 있는 것도 그냥 등차 수열 일반항이 역수다 라고 나와 있어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조화 수열 일반항이 AN분의 1은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D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뺀다라는 거겠죠. A2에서 A1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역시나 역수에서 뺀 걸로 구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사실 이해하는 것보다는 암기해서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빠르다라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조화 중앙도 그냥 식 써보면 당연하거든. 요 일반항에 따르면 A2분의 1, A3분의 1, A4분의 1 각각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더 했을 때 A분의 1을 2배 하고 플러스 4B다. 그것은 정확하게 얘 2배 한 것과 같다라는 게 그냥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결국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차 중앙이 있던 것처럼 조화 수열에도 조화 중앙이 있다. 가운데 항을 2배 한 게 양옆에 짝지은 거 더한 거랑 같다 라고 그냥 식을 쓸 수가 있겠고 결국 이거 과정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을 외워주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다.
B가 A와 C의 조화 중앙이면 B는 A 더하기 C 분의 2AC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암기를 해놓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땐 너네가 머리가 안 아플 거야. 물론 이해할 수 있고 완벽히 납득해서 응용할 수 있으면 괜찮긴 하겠지만 그게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조금 외우는 방향으로 갑시다. 넘겨볼게요. 조화 수열에서 기억해야 될 거 뭐? 일반항. D인데 D를 좀 특수하게 구한다고. D를 이렇게 구하겠다는 게 좀 특수해요. 보통 등차 수열에서는 이렇게 구하잖아. 보통 등차 수열에서 D는 그냥 AN에서 그 전 거 빼가지고 구하는데 조화 수열이기 때문에 역수에서 빼가지고 D를 구한다 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셔야겠고, 조화 중앙 식은 암기를 해놓는 게 마음 편하다. A, B, C 이렇게가 조화 수열일 때 조화 중앙 B는 A 더하기 C분의 2AC다. 요거 두 개를 기억을 합시다. 그거 이용해 주시면 230쪽에 있는 특강 1번에 있는 문제랑 특강 2번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풀려지진 않을 거야. 그 특강 2번에 잠깐 문제 읽어보시면 세수가 조화수열을 이룬다라고 문제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놨어? 세수가 x 더하기 3분의 1, 4분의 1, x분의 1로 역수로 바꿔서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문제 풀고 있는 거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조화수열 문제 풀 때는 보통 역수 취해가지고 등차수열이다 해서 등차수열 문제로 바꿔가지고 문제 푼다 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풀이 읽어보시면 납득될 것 같아서 굳이 여기서 자세하게 완벽하진 않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야. 사실 안 나오는 학교도 많고 말 그대로 특강이다. (231쪽) 보시면은 등차수열의 합 공식 나와 있고, 거기 나와 있는 공식 두 개는 우리 방금 개념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였죠. 등차수열 합에 관련해서 두 가지 버전의 공식이 있지만 사실 똑같은 내용이다. 아래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쓴 게 위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의미 잘 기억해 보셔야겠고, 231쪽이 2번 밑에 나와 있는 거 뭐 나와 있어? A1과 S1이 같고 AN은 SM 빼기 SM-1이다. 지금 요 두 식이 나와 있죠? 요거는 등차 수열에서만 통하는 공식이 아니야. 모든 수열에 대해서 다 통하는 공식이야. 그냥 일반적인 수열과 수열에서 일반항과 합의 관계예요. 등비 수열에서 똑같은 식을 쓸 수 있고 조화 수열에서 똑같은 식을 쓸 수 있고 아무런 이름 붙어있지 않은 이상한 해계한 수열이라고 해도 전부 다 쓸 수 있는 식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뭐 의미 자체는 아까 기념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으니까 그거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주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좀 더 중요해. 그럼 뒤쪽에 필수 예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그게 중요하다. 넘겨볼게요. 232쪽에서 보충학습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라는 거는 이거 중요한데 뭐에 중요하냐? 상위 등급 노리려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돼요. 3등급 이내. 그래서 이 개념이 나중에 보통 센 B 단계 풀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고, 센 B 중에서도 어려운 상문제나 센 C 혹은 자이스토리 풀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 넘어가고 뭐 모의고사 킬러 같은 거 이제 내신 대비할 때 풀기 시작하면은 그때 나오는 애들이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원리 자체는 간단해. 등차수열의 일반항식이 뭐였어? 이거잖아.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A 더하기 A-1다 를 풀어 써보면 결국에 N 곱하기 D 더하기 A-D 전개했으면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 N에 대한 1차식인 거네. 얘가 그냥 N에 대한 1차항, 뒤쪽에 있는 건 그냥 상수항이라고 봐준다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그냥 어떠한 개수가 N에 곱해져 있고 뒤에 상수항 뭔가가 곱해져 있는 꼴 N에 대한 1차식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는 거야. 등차수열의 합은 어때? 합 공식은 이거였잖아. 1부터 n까지 넣는다고 쳤을 때 첫 번째 항과 맨 끝항 an을 더하고 마지막에 2분의 n을 곱해라 라는 게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었는데 얘를 마찬가지로 전개해 써보면 n에 대한 2차항이 있을 거야. 그리고 n에 대한 1차항도 있겠지.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그리고 n이 곱해지지 않은 어떤 항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중요한 지점. 뒤쪽에 상수항이 있다 없다? 상수항이 없어. 그 식의 형태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식의 형태를 정리해볼 수 있겠다. 어떠한 개수가 앞에 곱해져 있는 2차항과 개수가 곱해져 있는 1차항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뒤쪽에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어. 즉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은 뭐로 익힐 가능성이 있다? 등차수열의 합으로 익힐 가능성이 있다. 얘는 뭐로 익힌다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으로 익힐 가능성이 있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 모의고사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로 막 가면은 이걸 이용해서 수열을 그래프화 시킬 수가 있어. 수열을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으로 바꿔가지고 문제 바꿔서 푸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좀 쌈뽕한 게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킬러 문제에서 보통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고중학습 개념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겠구나 정도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는 나중에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직접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일단 알겠죠?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정리는 해두세요. 모르면 안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랬을 때 그 밑에 2번 박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한 스킬이야. 그리고 얘랑은 다르게 이거는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한 기초 개념이라면 얘는 스킬이니까 당연히 외워두고 있으면 문제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외우는 게 좋아. 등차수열의 합 SN을 AN제곱 더하기 BN이라고 문제 나왔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식을 보고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작성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작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건 공식이다. 스킬이다. 사실 뭐 원리 자체는 간단히 그냥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그냥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명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증명하려고 수학 배우는 거 아니잖아. 문제 풀려고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결론을 외우자고. 등차수열 합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일반항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형태를 보자고. 형태 외우기 위한 형태 2차항을 2배에서 n의 개수 얘랑 얘 빼가지고 상수항 만들어주면 돼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하나 더. 보통 여기서 외우고 끝이긴 한데 얘가 지금 일반항이잖아. 원래
원래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 얘랑 얘랑 같은 식이야 지금 형태가. 그럼 1대1로 비교해보면 뭐가 보여? n의 개수는 뭐야? d네 d. n의 개수 역할은 d야. 즉 이거 보고 2a가 d구나 공차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n의 개수는 공차입니다. 그러고 뒤쪽에 나와 있는 건 뭐야? 상수항은 뭐의 역할? 초항에서 d 뺀 거가 얘네. 초항에서 d 뺀 거. 오케이. 근데 지금 d가 뭐였어? 2a였네. a-d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2a랑 같다고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어? a는 플러스 2a 빼기 a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초항은 뭐라는 거야? 초항은 a 더하기 b구나 라고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요거까지 외워주면 좋겠어. 보통 문제에서 이것만 알고 끝나지 않아. 보통 공차랑 초항을 알아야 돼. 근데 괜히 저기서 뭐 연산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한번 기억만 해두면은 빠르게 시간 단축해서 실수 없이 풀 수 있으니까 기억을 둡시다. 알겠죠? 이거 자주 쓰여요. 꼭 기억해. 그러면 필수 예제 몇 개만 한번 쓱 훑어보고 잠깐 끊었다가 갑시다. 한 번에 하기 좀 힘들거든요. 자, 페이지 넘겨서 필수 예제 9번으로 가봅시다. 필수 예제 9번. 그냥 문제만 쓱 읽고 넘어갈게요.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첫째 항이 7이고 공체가 2인 등차 수열 나와 있으니까 일반항 바로씩 써버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제 K항이 33이다 라는 거는 n에다가 K 넣었을 때 equal 33 해주면은 K가 얼마인지는 그냥 일반항식에다가 이용해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야. 어렵지 않을 거고. 그랬을 때 뭐 합을 구하시오라는 것도 합공식에다가 그냥 쓱 알맞은 숫자값 착착착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밑에 9-2번도 마찬가지다. 제 3항이 7, 제 10항이 21이면은 그냥 일반 그 등차수열 일반항을 이용해가지고 쓱쓱 표현해 주시고 그럼 A랑 D 연립해가지고 AD 구해 주시고 그러면 정답도 나올 거다라는 거 대충 이해해 볼 수 있겠지. 어렵지 않을 거다. 뭔 말인지 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필수의 10번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다. 이거 한번 보자고. 그러면 우리 등차수열 합공식이 뭐였어? 2분의 초항이랑 끝항 더하고 2분의 n을 곱한다 였는데 여기서 n은 뭐라고? 그냥 n이 아니라 더한 항의 개수야 라는 게 등차수열 합의 공식이었잖아. 그랬을 때 지금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를 추가했고 그거를 몽땅 더한 거니까 그럼 총 항의 개수는 몇 개? 그냥 n개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이랑 4 두 개 더 더해줘야 되니까 n 플러스 2개를 더한 거네. 그럼 요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2분의 초항은 뭐였어? 마이너스 10 끝항은 뭐야? 4 이렇게 더해주고 곱하기 n 플러스 2를 한 것이 합이다. 걔가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식 써주면 n값 나오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해되기 쉽니까? 그냥 등차수열 일반항과 그 합의 공식 이용해가지고 잘 넣어주시고 요 n 자리에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뭐 4나 요 n 이런 거다라고 집어넣어주면 안 돼. 더한 한개수야.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실수 없이 문제 풀 수 있을 거다. 어렵지 않아요. 페이지 필수 11번
이거는 마찬가지야. 문제가 긴데 앞에서 우리가 뭐 3항, 뭐 7항 나오면은 그냥 A 플러스만 2D, 뭐 A 플러스 6D 이렇게 바로 서버를 연립했던 거 기억나지? 여기서 마찬가지다. 첫째 항부터 13항까지 합 하나 나왔고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 하나 나왔어. 그러면은 합공식에서 구성하고 있는 미지수가 총 몇 개야? 3개야. 어떻게? A랑 D랑 N 이렇게 3개 있다는 거 이해되겠니? 합공식 생각해 보시면.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식 중에서 N 값은 다 알려주고 있잖아. 첫째 항부터 13항까지 더했다.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더했다. 그러면 총 13개 항 더했고 총 20개 항 더했고 N 값을 다 알려줬다고. 미수는 뭐만 남았어? A랑 D 2개 남았네. 근데 합을 몇 개 알려줬어? 2개나 알려줬네. 그럼 식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네. 미수 2개니까 연립하면 문제 풀 수 있겠네 하고 그냥 문제 끝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일반항 이용해서 연립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합공식 그냥 집어넣고 연립해주면 정답 나온다 라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쌤 너무 계산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하고 그냥 멍 때리면서 눈을 풀지 마시고 손으로 써. 손으로 쓰면 수열은 대부분 풀린다. 몇만 잘 기억해 주셔. 필수의 12번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똑같이 문제 풀어보시면은 대충 무슨 느낌이다 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뭐 풀어보지 않고 넘어갈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넘겨! 필수의 13번 자, 20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네. 이게 굳이 뭐 등차수열 문제인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지. 20부터 100 사이에서 3의 배수의 수열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 여기 중에서 가장 작은 3의 배수가 21. 얘를 초항으로 두고 3의 배수니까 여기다 3 더하면은 계속 3의 배수가 나와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 공차가 3. 그래서 일반항 작성해봐라. 그래서 수열 몇 개까지 있냐라는 걸 읽어보라는 얘기지. 일반항 써주면은 A는 21 더하기 n-1 3이니까 전개하면 3n 더하기 8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구하는 거야.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100을 넘어가느냐를 구해주면 돼. 그럼 n에다가 얼마니? 이게 82니까 3, 27, 28 28을 넣어주면은 38 있어가지고 얼마냐? 84 더하기 18이니까 102여서 딱 넘어가겠지. 오케이? 28부터 넘어갈 거고 얘는 27까지는 괜찮을 거야. 여기가 좀 오케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3의 배수는 총 몇 개 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3의 배수는 n은 1부터 있으니까 총 27개네요 라고 세면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 맞아요. 이게 왜 틀려? 뭐 얘는 0부터겠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수열에는 n자리 뭐 들어간다고? 잔수 들어간다고 0 이런 거 안 들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너가 n에다가 1 넣으면은 뭐야? 21에다가 1 빼기 니까 이게 안 더한 거지? A1은 그냥 21이야. 그럼 A 제로면 뭐 18이게? 좀 범위 벗어났잖아. 아닐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얼마나 이해되겠어? n은 1부터 27번째 항까지 되니까 27개다. 3의 배수는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문제인 거야. 알겠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5의 배수도 구해보시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3의 배수랑 5의 배수랑 겹치는 거 15, 그 공배수인 15의 배수를 한번 빼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좀 실수 포인트겠지?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하다. 이런 흐름으로 문제 풀어라. 그치 어렵지 않다. 옆에 필수의 14번, 15번 보시면 14번 SN이 n제곱 더하기 n이다 라고 나와있네. 이건 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문제 만약에 셈에서 나왔다. 그럼 뒤쪽에 등차 수열 AN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SN은 n제곱 더하기 n인 어떠한 수열 AN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줬을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을 거야. 그치만 우린 이 식을 보고
이거 A에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 이 식만 보고. 왜? 아까 얘기했던 거 SN의 식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면 걔는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보고 아 등차 수열이네. 그럼 공식을 바로 떠올려야지. SN식이 나왔으니까 AN 일반항 우리 바로 쓸 수 있다. 어떻게? 2차 항의 개수를 2배해서 n에다 곱해주고 이게 2a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a 이퀄 1, b 이퀄 1인 거야. 뒤쪽엔 뭐가 온다 그랬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온다 그랬죠? 요거랑 요거 빼주면 얼마야? 0이네. 이렇게 a에는 2n 이라고 일반항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초항이랑 공차도 바로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초항이 얼마? 공차는 얼마? 공차일 땐 쉽지? n의 개수니까 2. 초항은 얼마야겠어? 초항은 얼마야 될까요? 2가야겠죠? 쉬운 방법 1 넣어봐. 1 넣으면 초항 나와. 얘다 1 넣으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공차 알고 초항하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A10 값이랑 D라는 거는 뭐 그냥 쓱쓱 풀어볼 수 있겠죠? 요거 한번 교해보셔라. 되는 거. 오케이. 만약에 근데 등차 수열인 걸 몰랐다. 그리고 공식이 기억이 안 났다. 그때도 뭔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긴 하겠지. 만약에 시험장에서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요 일반적인 식 A에는 SN에서 SN-를 빼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요 일반항과 합의 관계 요거에 입각해서 푸는 풀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비상시에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꼭 기억하고 반드시 연습해봅시다. 이거 한 번 연습해봐야 돼. 그래 어떻게 푸는지 알아. 어떻게 푸는 거냐? SN식은 그냥 n제곱 플러기 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쓰냐가 좀 헷갈릴 수 있어. SN 빼기 1 요거 그냥 SN의 n 자리에 n-1 대입한 식이다 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n자리에 n-1 그대로 씹어넣으면 돼. n자리에 n-1 n자리에 n-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라. 그러면 an식이 나온다 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나중에 등차 수열이 아닌 수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기도 하고 혹시나 이 공식 까먹었을 때 비상식에 써야 되니까 꼭 연습해 둡시다. 기억해 두고. 알겠죠? 중요한 풀이야 이거.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나와. 불안하다. 바로 그 풀이가 필수의 15번에 있다. 필수의 1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 SN이 n제곱 더하기 3은 빼기 1이다 라고 나와 있네. 선생님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 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풀었을 때 등차 수열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왜? n에 대한 2차식이긴 하지만 상수항이 있잖아. 상수항이 있으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식 집어넣어서 an 구해주시고 문제를 푸는 거다 라는 거겠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문제 풀이 할 때 실수 포인트가 하나 있어. 이걸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해서 AN식이 정확하게 나올 거야. 근데 이 AN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넣으면은 A1이 나올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야. 안 나와. 이렇게 해서 구한 AN식에다 n에다가 1 넣으면 A1이 안 나와요. 왜요, 쌤? n에다가 1 넣으면 여기가 S0였다는 얘기잖아. 근데 S0라는 건 지금 존재를 해야 안 해요. 존재 안 하지. A0라는 게 애초에 없잖아. 그래서 식이 모순이 발생한단 말이야.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실수 포인트가 그래서 A1 자체는 그냥 S1 SN 식에다가 n 이퀄 1을 대입하는 값. 이렇게 따로 구해야 돼. A1은. 요거를 꼭 기억합시다. 맨날 틀려 이거 실수해가지고. 요풀이 할 때는 A1은 따로 구해야 된다는 거. SN식에다 n을 1 넣어서. 이거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납득했어요?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풀면은 필수의 15번에 관한 풀이가 끝이 날 텐데 나는 뭔가 하나를 좀 더 언급하고 싶어. 일단 이건 지워도 될.
이거 하나는 꼭 필기해 둡시다. 아까 상수항이 없는 애에 대한 2차식은 등차 소리 하고 바로 끝난다고 했지. 근데 상수항이 있을 경우에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어. A에는 등차 수열이야. 상수항이 있을 때에도. 근데 이 앞에 뭔가 특수한 조건이 하나 들어가.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n 이꼴 2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상수항이 있는 경우에는 an이 그냥 등차 수열이 아니라 n 이꼴 2부터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일반항식 만들 수 있잖아. 이거 상수항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2an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b라고. 이거가 똑같이 나와. 어디서부터? n 이꼴 2부터는 그냥 이거 그대로 따라가. 뭐만 한데 n 이꼴 1일 때 A1만 이 식을 안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아까 얘기한 대로 S번호 따로 구하는 거야. 그럼 먼저 풀려. 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이거 SN에다가 뭐 N-1을 집어넣고 빼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일반한 거하고 그 짓 하지 말자고. 그냥 이렇게 풀면 끝난다. 알겠어요? 공식 쓰고 A1만 따로 구하라고. 형태만 절기하면 된다고. A에는 N꼴 2부터 등차수열이다 라는 거. 이해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필수의 제거 넘겨보시면 연습 문제 있으니까 뭐한 더 있네. 필수의 16번. 에헤이. 보시면은 안 풀고 넘어갈 수는 없네. 16번을 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직선 위의 점들에 관한 얘기거든. 문제를 다 풀지 않을게. 그냥 개념만 설명할게. 어떤 직선 위에서 점을 찍을 때, 자, 그냥 점이 아니야. 일정한 x 간격마다 점을 표시하면, 그랬을 때 직선식을 대충 뭐 y는 뭐 ax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직선이니까 기울기 a라는 건 결국 뭐야? 가로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a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이 녀석의 기울기가 a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야. 요만큼 가로가 증가했을 때 세로가 이만큼 증가를 할 거야. 가로 길이가 지금 다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세로 길이도 똑같이 다 증가를 하고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표시한 요 점들의 y좌표만 보시면 y좌표가 여기에서 요만큼 증가하고 요만큼 증가하고 요만큼 증가하고 계속 똑같은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눈으로 보이니? 이해되겠어? 오케이? 결국 이 점들의 y좌표가 등차수를 이룬다 라는 거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요것만 받아들여 놓고 계시면은 대충 그냥 등차수열이 이겠구나 y좌표가 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세한 내용은 문제 한번 쓱 읽어보시고 밑에 풀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충 뭔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이거 개념만 들어가 있으면. 이 개념 자체는 다 이해가 되겠니? 오케이? 이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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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됐어? 그럼 됩니다. 필수 예제 17번 도 잠깐만 보면 될 것 같아. 여기도 문제를 풀지 않을게.
나와 있는 게 등차 수열이 두 개가 있다. AN이랑 BN 두 가지가 있을 때 수열 EAN 더하기 BN 에 관한 뭔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인지. 그럼 느낌 와? 등차 수열이라는 건 결국 일반항이 초항 더하기 n-1d 초항 더하기 n-1d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 결국엔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갈 거라고. 이만큼이 뭐 초항이 되고 이만큼은 공차가 되겠지. 서로 다른 공차를 이렇게 더해서 이런 느낌이 들어와. 둘 다 합으로만 더하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식들이니까 쟤네 둘을 더했을 때 똑같은 등차 수열의 식이 나오겠다. 그럼 그냥 구성을 해보면 될 거라고. 자, 식을 제대로 써보자. AN을 이렇게 써볼게. 공차를 얘는 D라고 써보고 B는 B니까 초항을 B라고 쓰고 공차를 얘는 D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B'이라 할게. 그러면 수열 EAN 더하기 B는 그냥 여기다가 2배고 더해주면 돼.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죠? 2배에서 이렇게 쓰고 더하기 BN식 식을 정리만 해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그랬을 때 이만큼이 새로운 초항. 예를 들어서 C라고 하고 요 수열을 CN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 녀석이 새로운 공차 D 더블 프라임을 해봅시다. D 더하기 D8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거지. 얼마나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다 합에 관한 얘기고 식을 전기해보서 정리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되겠다라는 건 납득할 수 있을 테니까 요거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필수 17번이었고 등차 수열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옆에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등기수열 나오는데 여기까지 아직 진도 안 나갈 거니까 잠깐 끊어서 가봅시다.